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1월 7일 같은데, 오늘 이번 주 제가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 수성구는 이번 주에 고등학생 중3들이 기말고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제 중3 학생 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제 오늘은 예비 고1 지금 중3 학생들이 11월 2월 달까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시킬 때 주의사항,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뭐 수학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 엄마라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엄마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이의 능력, 실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의 시기, 11월 기말고사 끝나고 시기와 더하기 아이의 시간이 많다. 학교에서 별로 하는 게 없고 앞으로 겨울방학이 오니까 아이의 시간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를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고등학교 준비를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안 했었던 지금 이제 국어 비문학이 문제니까 국어도 이때까지 안 했지만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큰 건 수학인데 지금 시기면 한 두 과목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고 양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과 갈 거니까 이제 안 하던 과학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시기와 아이의 시간적 여유만 생각해서 이런 많은 지금까지 하지 않아. 지금은 예를 들면은 지금은 수학과 영어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과학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니면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고 지금 시기가 적정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막 하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시기와 아이의 여유 시간 정도만 고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려됐다라고 하면 정보가 고려된 거죠. 누구의 정보? 누구한테서 오는 정보? 우리 동네 지인 더하기 학교 설명회 또는 학원 설명회. 학원 설명회도 다 개별 학원들이잖아요. 뭐 수학학원, 과학학원 다 자기네들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수학학원 가면 영어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국어학원 가면 수학학원 이야기 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국어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설명회 가도 마찬가지죠. 학교 설명회 가면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학교에 원래 1등급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2등급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3등급은 이렇게 준비하고 그 이하 4, 5, 6등급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해주는 학교도 잘 없죠. 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게 아이의 능력을 고려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사교육은 한 3개 정도면 대부분 95% 학생들에게 3개 정도면 95% 학생의 능력을 꽉 채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있는 수성구 쪽은 주로
지역마다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조금씩 달라요, 방법이. 제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있는 동네는 주로 일주일에 2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월목 만약에 수학하고 화, 금, 영어하고 수요일날 과학하면 3과목이죠. 과학조차 이틀 가는 거면 토요일까지 잡아먹겠죠. 그럼 월요일날은 뭐 하겠어요? 수학학원 갔다 와서 영어학원 숙제하고, 영어학원 갔다 와서 과학학원 숙제하고, 과학학원 갔다 와서 수학학원 숙제하고, 수학학원 갔다 와서 영어학원 숙제하고, 영어학원 갔다 와서 뭐 토요일, 일요일 있는데 토요일은 똑바로 공부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복습해야 돼요. 복습. 그죠? 복습 없는 최상위권은 없는 거니까. 복습 없이 성적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복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일요일 날은 또 공부합니까? 쉬어야지. 엄마들이 쉬는 거를 쉬지 않고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이들 아빠도 월화수목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애들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3개 정도면 꽉 찬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생한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3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막 능력이 4등급, 5등급 되는데 막 필요한 거 4개, 5개씩 하면 다 망치는 거죠.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도 숙제도 제대로 안 되고 복습은 어림도 없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아이에게 학원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아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똑바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뺏어버리는 거죠. 숙제만 하다 치우는 거예요. 숙제도 다 하지 못해요. 그죠? 숙제도 다 하지 못하면 이미 공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11월, 2월에 학원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고려해야 되는 건 아이의 능력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의 능력을 꼭 되짚어야 한다라는 게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지 그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좀 더 자세하게 수학만 보자고 하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자주 일어나는 핵심적인 사항.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는 95% 이상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거죠.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실력을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중3은 고등수학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 부분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던 학생은 개념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혹은 한번 들었지만 하나도 모르는 학생들, 선행학습이 무용지물인 학생들, 그죠?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이 좋지 않다. 그 학생들은 개념학습 다시 거의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좀 기억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유형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 이상 되는 애들은 심화 수업을 계속 난이도를 높여갈 수 있으면 좋죠. 그죠? 2등급부터는, 2등급 될 학생들부터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등수학 상. 이거는 필수죠. 고등수학 상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기에. 자, 그러면 고등수학 상 말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고등수학 하예요. 하. 왜 하냐? 지금까지 안 했던 학생들도 학원을 가보면 지금 시기에는 그죠? 지금 시기에는 하를 해야 됩니다. 왜?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고 너무 짧고 그 시기에 다 하기 힘드니까 하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틀리지 않았어요. 여름방학이 짧고 그거 당연한 거죠. 준비할 시간이 짧은 건 맞지만 거기에 아이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그죠?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시니까 하를 지금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면 중학교 수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 학생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고등수학 상 말고 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하를 시작하든 말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공부 능력이 이 정도라면 중학교 때에 그럼 중학교 때 실력이 부족했다면 이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중학교 과목 한 개를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한 개의 연장선으로 보면 고등수학 상 하나를 대치하는 데 정도에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고등학교 수학이 문제될 것 같아서 혹은 학원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시기만 고려해서 지금이 아니면 하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하를 시키면 엄마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만큼 느려서 하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겠죠. 기껏 해야 정말 우리 아이가 기껏 해야 엄마의 압력에 의해서 이 정도로 늘어나겠죠.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만 느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한 과목만 신경 쓰니까 수학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국어도 하고 과학도 만약에 더 붙였다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 한 과목 하느라 이 정도 시간을 썼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그럼 고등수학 사항 공부하는데 이 정도를 똑같이 썼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왜? 중학교 거 공부할 때도 이 정도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사항 하는데 이걸 다 써도 성적이 안 나올 판에 조금 느려서 이거 한들 이게 기억에 남겠느냐. 제 경험상 안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7월달, 고등학교 1학년 7월달 기말고사 치고 온 아이들 중에 하를 공부해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언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아이들 중에 대부분 아이들은 다시 개념 수업이에요. 왜?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 완전 백지야. 자, 그거는 괜찮아. 개념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그냥 개념 수업 들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들이 공부를 시킬 때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수학 실력이 오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를 하면 그죠? 하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하 숙제 하느라 이만큼 여기 상 공부해야 되는 시간도 써버리고 수학 상 시간은 또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결국 1학기 성적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상 실력도 별로 좋지 않더라. 별로다. 그러니까 아이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시작한 하라는 공부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아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더 붙여서 상을 한다면 실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하가 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깔아먹는 수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하 자체만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중2 아들이 있지만 저희 아이가 실력이 3등급, 4등급 고등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성적으로 한 3, 4등급 나올 학생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상만 시키겠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하는 시키지 않을 거예요. 왜? 하는 이 학생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6개월이 지났을 때 머리에 전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항 공부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사항 공부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운 게 제로가 된다라는 말은 그때 했었어야 돼 이런 후회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주의사항은 첫 번째, 아이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고 사교육 개수를 결정하시라. 수학 하나만 보자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 지금까지 중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2과목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행까지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선행까지 고등수학 상하를 다 할 수 있는 학생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아이가 중학교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면 저는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상 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경우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도 거기 있지 싶은데 없으면 지금 이 영상 거기 디스크립션에 제가 이메일 적어 둘 테니까 적어 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모두 다른 분들까지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